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요.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또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청년이 대상인데요. 월 20만원대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이 통학 가능한 거리에 토지를 구입해 기숙사를 건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개별 대학에 부담하라고 하면 대학은 파산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학은요, 학생 감소로 교육 연구에 쓸 예산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머지않아 대학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 결국 5만호 건설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빚은 지금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이들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면서 1,000조 원이 넘는 나라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 빚의 이자까지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청년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대책들이 결국에는 청년들 부담만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을 지키겠다는 정책이어야말로 청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동아일보 사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있죠. 조동철 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인데 그런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제 해결엔 개혁이 불가피하고 여기엔 고통과 비용이 뒤따르는데 한국 정치권에는 국민이 달게 느끼는 것만 추정하는 팔로워만 많다는 비판입니다. 추종자가 많다는 것이죠.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과 노동과 교육 등 3대 개혁 의제를 던져 놓았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자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성장 동력 저하 등 장기 과제를 풀어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끈질기게 소통하는 여야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등을 겨냥한 약속은 넘쳐납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을 위한 특례 대출, 예금, 아파트 청약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제한 없이 쓰는 교통카드, 청년 패스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합니다. 청년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표를 겨냥한 단기적인 대책들입니다.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본질적 해법에는 침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 일자리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조 원장은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벌리는 그런
경제는 앞으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장사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세제 지원책을 놓고 부자 감세 논란만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나라가 허용하는 우버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금지된 나라인데 규제 개혁은 소걸음입니다. 조 원장 지적대로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를 만든 1등 공신을 뽑으라면 단연 정치권일 것입니다. 내년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최대 교역국 중국의 디프레이션 조짐이 깊어지고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도 침체가 본격화할 공산이 큽니다. 저도 며칠 전 중국의 디프레이션으로 한국에 어떠한 것을 대처될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미국보다 금리를 덜 올렸고 물가를 비정상적으로 억누른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긴 인플레이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입에 달콤한 대중요법들만 내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공감대가 형성되는 글인데요. 국책연구기관인 원장이 지적한 대로요. 한국 국회는 진정한 정치 리더가 보이질 않고요. 달게 느끼는 것만 추종하는 팔로만 많은 것 같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이제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발등에 불이지만 예산안 말고도 화금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을 허망하게 날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1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공전 중인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관광과 의료, 교육과 지식, 기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 법안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당장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정부 적자 한도를 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막판 합의가 21대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